5월 28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나 서커스 하듯이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을 둘러싼 트럼프와 김정은의 변덕과 변칙, 변태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따라고 있습니다. 안 한다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북한이 이렇게 엎드리 하겠다 했다가 거기에 또 한국의 문재인까지 가세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2차 정상회담이 국민 아무도 모르게 토요일 날 열렸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끝나고 난 뒤 3시간 있다가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은 말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마당에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본 회의가 열리는데 전반기, 그러니까 4년이면 전반기 하반기가 있죠. 각종 국회직을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판문점 지지 선언을 한다. 판문점 선언 지지 선언, 이거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사람들은 앞으로 이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주말에요, 몇 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사태가 흘러가는데 속보를 안 하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게 본질적인 이유인데 뭔가 하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중에 죽도록 일하는데 주말까지 스태프들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은요, 나오라 해가지고 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 있어도 일합니다. 하루 종일이 일이기 때문에 몇 년간 바람 쐬러 어디 한번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요, 애플 맥으로 편집 잘하고 촬영 잘하시는 분, 자원봉사하겠다는 분, 내지는 최저임금 받고 일하겠다는 분 계시면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그냥 주말 내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십시오. 투덜거리지 말고요. 2번째는 하도 상황이 변하는데 주말에 나와서 한들 또 좀 있으면 상황이 더 변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좀 더 지켜보고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제가 넣은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소스를 통해 확인하고 분석을 해야지, 그냥 시류에 따라서 그냥 나온 내용대로 제가 쫓아가는 그런 방송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탓이니까요, 저보고 너무 탓을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홍준표나 한국당 보고 뭐라고 맨날 하면서 니는 하는 게 뭐 있냐. 저는 개인입니다. 홍준표나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이자 운영비까지도 전부 지원을 받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한국당하고 동등하게 놔놓고 네가 한국당을, 홍준표를 욕할 자격이 없다. 저는 욕도 별로 안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시시비비를 가릴 뿐인데 저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는 뭐하냐. 저는 보수 팔아서 뭐 한 것도 없고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이 짓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동렬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5월 30일 수요일 6시 40분에요. 김정은 문재인 2차 회담. 앞으로 김정은을 문재인 앞에 넣겠습니다. 왜? 김정은이 더 주요한 인물이니까요.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문재인 2차 회담, 그래서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흑막에 대해서 제가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체제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왜 저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김정은 문재인 2차 회담과 그리고 롤러코스터 북미 회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별별 특강을 수요일 6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주말에 여러 군데 전화도 좀 해봤고 미국 쪽에도 라인을 가동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를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협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야말로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한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손바닥 뒤집듯 쉽게 말을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쉽게 뒤집어서 기술적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하는 협상이야말로 그 협상의 결과물이 그야말로 원칙과 그리고 기준이 있는 제대로 된 협상 일리가 만무하고 서로가 각자 말에 맞추어서 말장난을 하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태도 매우 저는 불안하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한다 안 한다 손바닥처럼 뒤집는 트럼프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도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도 불안하고 문재인도 불안하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이 차마 문재인, 김정은 불안하다 말을 못하고 트럼프도 불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하도 상황이 복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일지부터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지금 판문점 선언과 북미회담 내용을 애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미 간의 지난 한 며칠간의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2일 날 오후 4시 반에까지 그날 오전부터 풍계리에서 폭파쇼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이 폭파쇼를 했지요. 근데 이때는 이미 김계관, 리성근 등의 발언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꼬여 있었고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장에 자신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5월 23일 새벽 1시 전부 한국 시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트럼프가 희한하게 냉담한 태도로 기자회견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종전선언이나 대북 식량 농업 지원을 이야기한 한국의 이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위기를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이날 5월 23일 이 회담이 끝난 직후에 문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는 찰나에 아마 지시를 했었겠죠. 문재인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기 전이나 오는 도중에요. 그래서 한미회담 직후 국정원의 2차장이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으로요.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에 직접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미국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각하더라고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5월 24일 아침에 8시 40분에 최선희가 펜스를 얼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월 24일 날은 북한이 김창선을 중국을 방문시켰습니다. 26일 날 귀국한 것은 확인됐는데 5월 24일 매우 중요한 북한 측 인사가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거의 김창선으로 짐작이 됩니다. 김창선은 김정은의 집사 역할을 하는 숨은 실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까지 보면 5월 24일까지 트럼프가 그날 밤에 10시 42분에 회담이 안 열린다라는 걸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서한을 공개하기 전까지 문재인이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위기를 감지했고
곧바로 자신은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 있던 국정원 2차장은 평양으로 보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최선희를 시켜서 미국을 다시 한번 더 공격을 해봤고, 그리고 김창선은 중국을 가서 지금 중국과 깊숙한 상의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편인 중국, 그 다음에 남북 간에 아주 긴밀하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보고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5월 24일 아침까지 한 번 더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트럼프가 판을 엎어버린다는 게 나왔어요. 최근에 북한은 주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일과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다가 대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계관이 갑자기 수그러들면서 이 미국과 북한 순회 상봉이 절실하다 이러면서 김계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곧바로 이 트윗 등을 통해서 6월 12일 미북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24일 날 밤에 뒤집은 것을 그날 오후쯤에 트럼프가 열릴 수도 있다고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25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곧바로 북한 측에서 김영철이 연락이 와서 서훈 국정원장을 보고 남북 회담을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은 간에 남북 회담을 하자고 판문점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지난 시점에서 오후 3시에 문재인, 김정은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김정은 2차 회담의 내용은 결국은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죠. 그런데 국민들은 다 이걸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3시에 해서 5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끝나고 3시간이나 지난 토요일 날 8시 뉴스에 이 국민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담의 결과 내용은 다음 날 10시에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났다라는 걸 공개를 할 때 문재인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나와서 무슨 만났고 뭔 말을 했다 하면 될 것을 일요일 날 10시에 문재인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밝히겠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만나서 짠 것은 주로 작전이고, 문재인이 다음날 밝힌 내용은 북한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조금 더 그날 밤에 논의할 팀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김정은은 2시간 만나고 오고 가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만나서 발표할 내용, 미국에 전달할 내용들을 더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때쯤 트럼프가 6.12 회담이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오후에 성김, 지금 한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죠. 미국 국무부의 경력 대사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김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러다가 이 성김이 판문점에서 북한의 외무성 차관격이죠. 그래서 외무성의 최선희하고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실무팀 30명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문점에서는 의제를, 아젠다를 다루고, 즉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다루고, 싱가포르의 실무팀은 이 경호라든지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며칠간의 정신없이 벌어진
지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앞뒤 관계를 잘 파악해야만이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아주 어지러운 사람 3명,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 이 서에서 세상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서한으로 회담 안 한다 했으면 이제는 좀 그만하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제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끝없이 지금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에 좀 알아본 부분으로는 지금 남북한 중에서 북한의 행동은 미국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이 과연 이 북한을 끌고 와서 이렇게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데 한국이 도대체 어떤 태도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국은 이 분석 논리학적으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하고 안 풀리는 것 같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태도를 잘 못 정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앞으로 향후 2주간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데 6일 이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과연 열릴 것인가? 지금 이 대목에서 또 언론이나 패널들한테 물으면 다 열린다고 하겠지요. 근데 제가 아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 12일 날 열릴 확률에 대해 이 사태 초반에 한 5에서 10%였다.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3월 8일 이후에 이게 진짜 열리겠느냐 하는 것이 5%. 제가 한 5%라 했죠. 미국에도 5에서 10%였다. 그런데 이제 그 확률이 우왕좌왕을 겪어서 한 15%쯤 돼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성기민 북한의 최선희를 판문점에서 만나고 한국에 있는데 성김의 실력으로 과연 북한하고의 비핵화 합의와 그에 따른 체제 보장이나 경제 지원 같은 내용이 지금 성사가, 즉 합의 내용이 성사가 되겠느냐? 한 일주일쯤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은 미국에서는 임종석이 레바논에 갔을 때부터 좀 주의해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를 저음으로 이미 남북 중 간의 3자 연대가 성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진핑 키신저 트럼프 가족 라인이 가동이 맞다라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데는 거기에는 한국의 기업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고 특정한 기업 이름도 한 2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이 만약에 판이 깨지고 난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담이 굴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흑막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요. 그 흑막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들이 정말로 이 땅을 칠 수밖에 없는 분노를 하게 될 상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어제 10시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끝난 그날 8시까지 3시간을 회담 내용을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엠바고가 걸려 있었겠죠. 그래서 8시부터 그 내용을 저녁 8시 뉴스에 공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회담 사실을요. 그리고는 사진 몇 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고는 한 14시간, 회담이 끝난 시간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 15시간쯤 지나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재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왔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미국에 가서 기류가 이상하다 했을 때 국정원 2차장을 북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판을 엎으니까 곧바로 지금 김영철 서훈 라인이 가동되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작전을 다시 짜기 위해서 만나자고 회동을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죠. 지지난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깨졌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북한이 여러 가지를 좀 뒤집는 듯이 한국 기자단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라인이 가동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남북 간에 그렇게 가까운 척 하더니만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고 왜 저러는지 알아낼 통로 하나도 없느냐 하고 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한국의 국정원의 차장은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문재인이 회동을 김정은을 2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만나기 전에 25일 날 오후에 서훈과 김영철이 이미 판문점에서 사전회담을 했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전화통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깼다. 한국 기자를 들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남북 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 우리 너한테 이러는 거는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같은 편끼리 저 미국만 우리가 공격을 하고 너네들한테는 잘해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 둘이 짰다고 할 거니까 니는 살짝 한 대 때리고 미국은 세게 몇 대 때릴 거니까 맞는 척하고 북한이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는다 하고 한국 국민이나 미국을 향해서 그렇게 떠들어라. 짜고 친 거 아니냐는 거죠. 저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만나는데 전화가 안 되니 뭐 무슨 뭐 고위급 회담이 깨졌니? 더 나아가서 한국 기자를 안 들르니?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25일 날 맥스 썬더 훈련이 끝나면 25일부터 풀릴 거다. 이런 말을 트럼프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뭔 말이겠어요? 짜고 치니까 우리가 한 25일까지는 연락에 패는 척 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쪼고 그리고 미국의 양보를 좀 더 얻어내고 그리고 너한테는 좀 풀어주고 미국은 좀 더 쪼고 있을게. 이렇게 하자고 서로 짰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은 이 남북이 지금 짜고 치는 판이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CVID를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앞질러서 말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은 자신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지를 걱정한다. 이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매달 6월 1일 날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 자꾸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쯤 내가 싱가포르로 날아갈 거니까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자 했던 말이나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를 급히 만나고 와서 북한이 체제 보장을 걱정하고 적대 관계를 종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핵 없애고 나면 미국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그럼 체제 보장과 적대 관계 종식하자. 종전선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은 북한의 입장에 서서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을 끌어내 주기 위한 그것도 빨리 끌어내 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남북 간의 경색이다, 긴장이다 하는 것도 요 근래 며칠 전부 짜고 쳤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